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1교시 때 이어서 2교시 등기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65페이지입니다. 그 365페이지 보면 3번에 등기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그 요약 우리가 입문서에는 3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 2장과 3장은 분량이 너무 적어요. 적어서 기본서를 만들 때는 합쳤습니다. 합쳐서. 그래서 기본서 제목은 이렇게 나와요. 등기 설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배우느냐면 등기관과 등기부를 공부를 합니다. 등기관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 공무원이 등기관이죠. 여러분들 등기소에 가면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등기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등기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등기법이죠. 등기법에서는 당연히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현업을 할 때도 고객이 왔을 때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라고 그랬죠. 등기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죠. 그죠? 이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장이죠. 대장. 그러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2가지죠.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앞 시간에 뭘 배웠냐 할 때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자, 요렇게 이야기했죠. 등기부가 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맨 위를 표제부라고 부르고 중간을 갑구라고 부르고 아래를 을구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이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공시를 하고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확대를 시키면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시간에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부동산은 다시 이렇게 나누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렇게 쓰느냐면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 말. 그러면 이 토지 일할 때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이 있죠. 지목, 면적이 있죠. 그죠? 이게 토지의 표시죠. 그 말은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건물의 표시가 있죠. 그죠?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부는 자 보세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죠. 그럼 이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거예요. 이거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겁니다. 합친 거.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공시를 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가 공시를 하고 있고 소유권 이외에는 을구에다가 공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 우리나라 등기부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365페이지를 볼게요. 365페이지에 이번에
등기부의 종류가 나오죠. 박스 안에 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협의의 등기부가 있고 광의의 등기부가 있다. 그러면 협의의 등기부는 좁은 의미의 등기부입니다. 그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예요. 그럼 여기서 꼭 기억을 할 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여러분들 그냥 이래 생각하면 되죠. 이게 토지잖아요. 이게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광의의 등기부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이런 것들도 등기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면이 있다, 신탁 원부가 있다, 공동담보, 공동전세 목록이 있다, 매매 목록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예요. 그럼 여기서 도면은 있잖아요. 뭘 꼭 기억해 두느냐 할 때 부동산의 일부죠. 그럼 여러분들 일부가 있다면 전부가 있죠. 전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한 필지가 있다면 한 필지 전부를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필지 일부만 빌릴 수 있죠. 그러면 공식입니다. 공식. 부동산 일부자가 딱 들어가면 무조건 도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필지 전부를 빌릴 때는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1필지 일부를 빌릴 때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빌리는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부동산 일부이라면 도면.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어느 한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해 두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심순애는 자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성춘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몽룡이는 자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영희이라면 철수는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권리이라면 어무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수업할 때 부동산 일부이라면 도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위원은 뭐라고 내느냐 할 때 이래 냅니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면 O,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 대장을 첨부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신탁 원부는, 자, 이 신탁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신탁 등기는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습니다.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는데, 잠깐, 요거는 조금 있다가 나오겠네요. 그죠? 별도로 배우는데, 여기 보면은 부동산마다 별개라고 내놨죠. 자,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뭘 해보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은행 있죠. 은행. 신탁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돈을 맡겨놓지. 돈을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잖아요. 그러면 돈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동산을 맡길 수도 있다면 부동산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신탁이라는 것은 재산을 맡겨두는 겁니다. 재산을 맡겨둘 때 돈을 맡길 수도 있고 부동산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은 부동산을 배우겠죠. 자, 보세요. 갑하고 병하고 있잖아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이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합니다.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자, 이때 호칭 정리를 하면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라고 해요.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를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재산을 맡긴다는 게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래 넘기면서 여기에다가 신탁 등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재산을 맡길 때는 맡겨둔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 그게 신탁 등기다. 이 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있죠.
자, 재산을 맡길 때 보세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등기부에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그 별도 장부, 그거를 신탁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부동산 1개 맡길 수 있죠? 그럼 신탁원부 1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10개 맡길 수 있죠? 그럼 신탁원부가 10개 들어간다. 그러면 답은 뻔하잖아요. 여러 개, 키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O. 그러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원부는 하나만 작성한다. X.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겠죠. 그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죠. 목록이 있고 목록이 있잖아요. 목록이라는 말 속에 부동산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그러면 제가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럼 만약에 10억을 빌린다면은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되죠. 이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정하면 되지. 그러나 저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요. 1억짜리 밖에 없어요. 그럼 1억짜리 부동산 10개가 담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냐?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5개, 2개, 3개 이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3번이 나왔어요. 3번이.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요 5개는 단순함기죠. 그죠? 5개 이상일 때 등기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런데 매매 목록이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하나 매매할 수 있죠. 그런데 10개를 한꺼번에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 2개 이상일 때 목록을 작성합니다. 물론 여기에 가면 나중에 예외가 있어요. 그 말은 1개일 때는 작성 안 해요. 안 하는데 수인과 수인 사이. 여기서 수인과 수인 사이라는 말은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때는 1개일지라도 목록을 작성한다. 정리를 하면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인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는 1개일 때에도 작성을 한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면이다, 신탁원부다,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해요.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글자를 보세요. 좀 전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요.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그럼 토지 등기부 이리 나오죠.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물론 을구는 소유권이 왜죠? 전세나 저당이죠. 뭐 우리 집에 전세 저당 없다 이러면 을구는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시간에 집합 건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아파트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아파트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빌딩, 우리 학원이 있잖아요. 이게 빌딩이잖아요. 이런 거를 집합건물이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일반 건물은 시험에 내지를 않습니다. 집합 건물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일반 건물도 표제부 값 걸고 요 표제부 값 걸고 같죠? 그럼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럼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은 1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집합 건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됐죠?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101동 1701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101동이 있죠. 요게 1동이죠. 1동. 여기에 표제부가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1701호 있죠. 여기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갑구는 소유권이죠. 그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죠.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101동을 사고 파느냐 1701호를 사고 파느냐 1701호를 사고 팝니다. 그 말은 101동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에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갑구 소유권이 없다면 소유권 이외는 자동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101동은 표제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1701호잖아요. 표제부 갖고 올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한 개입니다. 한 개. 이 말은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다 이 말이에요. 표제부가 두 개.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게 기출문제 나온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면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갑구 을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 X죠. 그죠? 표제부를 두 번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합 건물은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러면 표제부를 생략했죠.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1동에는 표제부밖에 없는 거예요. 1동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갑구, 을구는 없습니다. 자, 전유 부분은 1701호죠. 사고 파는 거잖아요. 갑구, 을구가 있죠. 여러분들 공용 부분은 나중에 가면은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입니다. 이건 등기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장 쉬운 예를 들면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뭐 독서실도 있는 아파트들도 많죠. 그죠? 그런 헬스장이나 독서실 이게 공용 부분입니다. 그거는 등기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파트, 헬스장, 독서실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죠. 갑구, 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밖에 없어요. 요 그림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죠. 부동산 표시는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 따로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그럼 이리로 와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표시 번호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하나만 딱 해볼게요. 요거랍니다. 여기는 갑구죠. 그럼 여러분들 등기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표제부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 말은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든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든 집합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든 표제부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양식이 같아를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죠? 면허증 있죠? 여권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여권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등기부의 갑구, 을구의 양식이 같습니다. 그 같다라는 말이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갑구라고 써놨죠?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 이게 갑구입니다. 갑구. 을구를 가볼게요. 을구.
이게 을구잖아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 그래서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동일합니다. 표제부는 양식이 틀려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이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입니다. 그럼 여기 글자로 보세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이죠. 자, 건물 등기를 봅니다. 건물, 요거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럼 여기서 보세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금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는 소재 지번이죠. 여기는 소재 지번 건물 번호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목 면적이죠. 여기는 건물 내역이잖아요. 모양이 같아, 다르다. 그래서 표제부는 양식이 전부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번호 있죠. 이 1, 2, 3, 4 번호 있잖아. 이걸 표제부에서는 표시번호라고 불러, 표시번호. 그런데 갑구에서는 순위번호라고 부릅니다. 번호의 호칭이 다르다, 이 말.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 갑구 1, 2, 3, 4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을구도 여기에 순위번호가 되는 겁니다. 양식이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전에 자, 토지등기부 표시죠. 자, 여기 와보세요. 토지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여기 삼성동, 여기까지가 소재잖아요, 소재. 100이 뭡니까? 지번이잖아요. 대가 지목이죠. 그럼 여기에 300제곱이 뭡니까? 면적. 요거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거는 토지의 표시가 뭐냐?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되는 내용이다. 그래야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부로 가볼게요. 건물 등기부면은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잖아요. 요게 100 있죠? 요게 지번이잖아요. 그럼 여기 건물 번호 있으면 건물 번호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도로명 주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등기부에 도로명 주소를 쓰는 거예요. 도로명 주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면은 건물의 내역이죠. 요게 목조, 기와 이래놨죠. 이게 구조다이며 구조. 단층주택 일어났죠. 이게 종류다이며 종류. 150제곱미터 있죠. 이게 면적입니다. 자,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하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을 등기한다 이래 놨습니다. 여기서 목조, 기와가 구조, 단층주택이 종류, 150제곱이 면적. 여러분들 구조는 있잖아요. 두 개만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날의 대다수의 건물의 구조는 콘크리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원 있죠? 이거 빌딩이잖아요. 이거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콘크리트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죠.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죠. 안동에 가면 하해마을에 가면은 한옥이 있잖아요. 그는 흙하고 흙, 나무, 기와로 집을 지은 집이라. 그걸 우리가 목조, 기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에 종류 있죠.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그래요. 종류. 면적은 면적이에요.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골구나 양식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글자를 나중에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를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갑골구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갑구, 을구의 등기부의 양식은 동일하거든. 거의 5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러면 잠깐만 해독을 해보면 여기 등기 원인이 있죠. 그럼 이 등기 원인은 이거예요.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등기 원인입니다. 그럼 여기 등기가 있죠. 이게 등기예요. 그럼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매매잖아요.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매매했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그러면 상속이라고 써볼게요.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그럼 자식에게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됩니다. 아니면은 송윤아가 을에게 정려할 수도 있죠. 갑이 을에게 정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매매, 교환, 정려, 상속, 토지 수용 이런 게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해독을 하면은 이게 등기 원인이죠. 그럼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러면 요 날짜 있죠. 그럼 당연하잖아요. 등기 원인 이거는 일자잖아요. 일자. 요건 등기 원인 일자. 요거는 등기 원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는 이게 키예요. 올해도 31회 때도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출제를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원인이 없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어. 그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거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러면 이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은 백지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인께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인께는 등기 원인, 원인일자가 없어요. 한번 더 이야기해보면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 원인일자가 없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다. 그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무조건 출제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저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당연히 그 문제는 가볍게 맞춘 겁니다. 고래 기억해두면 돼. 그러면 이제 얼굴은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잖아요. 소유권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전세와 저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해독을 할 때 얼마를 빌렸느냐? 5억이다. 채무자가 누구냐? 송윤아다. 그러면 은행 저당권자 있죠? 농협이다. 이 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다면 있잖아요. 채무자죠. 됐죠? 자, 요게 성명이잖아요. 이게 주소잖아요. 주소.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명이 있다면 주소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그럼 여기서 보세요. 건저당권자는 농협이죠. 그럼 이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럼 이게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동 일어났죠. 이게 소재 지번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이거는 몰라도 돼요. 채무자는 성명, 주소는 쓴다.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는다. 이런 게 나중에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세 개는 법학 시간이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목희수 이래 나오죠. 그거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목희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지혜 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죠. 이게 주소죠. 여러분들 주소가 같을 수 있죠.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주소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700-123-123-4567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이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채무자가 있고 건저당권자가 있죠. 그러니까 권리자는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마.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잖아요. 권리자가 아니에요. 성명주소는 쓰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합 건물의 등기부인데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다고 그랬죠.
1701호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얼구. 그래서 이게 한 개입니다. 한 개. 여러분들 백일동의 등기부는 의미가 없죠. 백일동 1701호, 백일동 1702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자,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가볼게요. 어렵게 가보는데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등기부입니다. 여러분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아파트 등기부를 시험에 출제를 하면 어려워요. 자, 요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출발할 거냐 할 때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인문과정입니다. 그럼 나중에 기본 이론이 있고 심화 이론이 있죠. 그럴 때 갈 때는 등기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한번 딱 설명하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 2월 달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3, 4월 달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인문 과정에 가서 등기부를 배워와야 돼요. 이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좀 전에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게 일단 대줘요. 그럼 여기서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자, 여기에 토지가 있죠.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게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도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출제인이 출제를 하는 것은 건물 등기부입니다. 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땅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합니까?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건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1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게 1동입니다. 1701호 있죠? 이게 전유 부분이다. 자, 정리합니다. 모든 등기부의 갑구, 얼구의 양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갑구, 얼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왜? 표제부를 갖고 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갑구, 얼구는 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의 성격이 강하냐, 공동의 성격이 강하냐, 공동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표제부를 공부합니다. 표제부, 갑골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표제부가 1동에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다.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여기에 표제부, 여기에 표제부, 표제부가 두 개다. 이걸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두 개로 나눈다는 거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그럼 제가 써놓고 공부해 볼게요. 이거는 일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됐죠. 요게 상단입니다. 상단. 여기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하단에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있죠. 이 두 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아파트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그럼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별도로 있어요. 아파트 건물 등기부 별도로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일 때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라는 거 이해되죠? 이때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와 흔하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죠. 아니, 단독주택,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집합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다시 할게요.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요. 그러나 집합건물, 아파트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701호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합시다. 갑.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 있죠. 땅을 한자로 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이 사용하는 권리는 대다수가 소유권이죠. 이 말은 뭐예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같잖아요. 물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한다는 거 이해하죠? 소유권으로 사용합니다. 이 소유권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땅은,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이 말입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라는 걸 예쁘게 말하면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1호 5000분의 77. 자, 보세요. 여기에 5000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면적이 5000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여러분들,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5000분의 77. 그럼 102호 5000분의 77. 전부 다 지분이 일반적으로 같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있잖아요. 요게 101호 라인이다. 이게 2호 라인이죠. 그러면 요거는 30평 아파트고 요거는 20평 아파트다. 이러면은 30평 아파트의 어머니가 애 보고 20평 아파트 애기하고 놀아느냐 놀지 말아느냐, 놀지 마라 하잖아. 이 너무나 야비한 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과 동은 평수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1호 라인과 2호 라인은 대다수가 평수를 동일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30평 라인이라면 이것도 30평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은 같잖아요. 지분은 같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갑이 여기에 1701호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 땅에 5000분의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럼 이때 갑이 이 땅을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을에게 당연히 같이 가야지, 같이. 이걸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건물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건물이 같이 가면 토지도 같이 간다. 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파트도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에 관한 사항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하로 분류를 했냐면 상은 건물을 나타내고 하는 토지를 나타냅니다. 상은 건물을 나타내고 하는 토지, 대지가 토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동 건물, 여기 나오죠. 표제부에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한다.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리권을 표시한다. 그러면 요 일동이 이거예요. 그럼 이게 일동인지 아닌지는 여기 나와 있죠. 일동 건물의 표시. 요게 상단입니다. 상단. 그럼 요 밑에가 있죠. 요게 하단이에요. 하단. 그럼 상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글자를 외워야 돼요.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다가 표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전유 부분이잖아요. 전유 부분. 그럼 여기 하단에는 대지권의 뭡니까? 표시. 그래서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거는 본인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는 있잖아요.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를 주로 배우는데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온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다가 기록을 하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구분 표제부에다가 기록한다. 요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기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는 이 101동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권의 표시라는 말은 1701호가 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 대리권이 무슨 권으로 나와 있어요? 소유권. 그럼 아파트 토지는 혼자서 단독 소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 소유하잖아요.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어요. 요게 5000분의 77. 요 지분을 법률 용어로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거창하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현업에 가서 등기부를 해독을 할 줄 알아야 고객에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볼게요.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다.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눈다. 그래서 일동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한다. 제 말이 빠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등기부 나와 있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가 시험에는 있잖아요.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복잡해요. 복잡한데 한 번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 위주입니다. 암기 위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를 표시했냐면 369페이지입니다. 그 제목에 보면은 등기절차 총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절차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절차법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 놨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는 시험에 나와봤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절차 총론을 배우러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등기절차 총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강론이에요. 강론.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죠. 이 총론은 강론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게 총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론이라는 거는 개개의 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소유권 보로 등기 배우러 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배우러 가고,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이게 하나하나를 언급하는 거는 강론이고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총론입니다. 고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있잖아요.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등기법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놓으면 11개, 적게 놓으면 9개가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10개는 여기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가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이 순서와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신청이 있다, 접수가 있다, 심사가 있다, 등기 실행이 있다, 등기 완료가 있다 이래놨죠. 자, 보세요.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등기관에 탁 받아가죠. 요게 접수입니다. 접수. 받아가서 우리 등기관에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죠.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심사. 그럼 이 심사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안 해주죠. 이걸 법률용어로 각하입니다. 각하.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 요게 실행입니다. 실행. 그러면 이제 등기가 끝났어요.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고, 하나는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알리고, 하나는 구청에다가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세무서에다가 통지를 하고 구청에다가 알리면 등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이 신청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신청이라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라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 두 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서 촉탁이 원칙이에요.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이 예외입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은 쉽습니다. 항상 예외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는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있잖아요. 우리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것은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게 공동입니다. 둘 중에 혼자가 등기 신청하는 게 단독입니다. 여기서 단독은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 신청이냐 강제 신청이냐. 여러분들 임의라는 말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강제 신청이라는 거는 해라. 너 60일 이내 해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강제 신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요런 논리잖아요. 그죠? 꼭 기억할 때 갑하고 을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합니다. 하면은 옆집에서 말리러 오잖아요. 말리러 올 때 누구는 빠져라. 그게 제3자는 빠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가 당사자입니다. 그럼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제3자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면이죠. 이런 상식으로 풀죠. 관공서에다가 뭔가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써야 됩니다. 문서. 서면, 구두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름은 어떻고, 방법은 어떻고, 서류가 어떠냐 할 때, 이름은 지금 바로 배우러 들어갑니다. 자연인, 법인, 비법인이죠. 자연인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됩니다. 법인은 다 됩니다. 다 돼요. 여러분들, 법인하고 비법인은 이렇게 구별하세요.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은 다 됩니다. 그 말은 이 법인이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국내법인이든 해외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이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법인하고 비법인의 차이가 뭐냐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이 있겠죠. 설립 요건. 그래서 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등록을 한 게 법인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죠. 여러분들 방문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하는 게 방문이죠. 전자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류는 신청 정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과도기에 있다는 것은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종이로 하는 거다. 이거는 방문 신청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정보자가 딱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컴퓨터로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첨부 서류가 있죠. 그럼 서류로 하면 종이로 하는 거는 첨부 서류, 컴퓨터로 하는 거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컴퓨터로 입장해서 보느냐,
종이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거면 같은 말입니다.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전산어를 보느냐 아니면 종이로 보느냐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을 했습니다.